친구들도 근데 노잼이라고 그래요? 아니죠? 저는 항상 노잼이었어요. 아, 진짜? 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니까. 안녕하세요, 노잼 이수민입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한번 가시죠.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전기차 전문가님께서 EV4가 나왔더라고. 너무 맞아요. 예쁘더라고 근데. 네. 예뻐요? 별론가요? 어... 아니 내가 살 생각 안 하고 그냥 겉으로만 봐서 그런가 보다. 저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디자인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기아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전동화 세단이잖아요. 근데 또 세단의 문법을 깨고 조금 다른 모습들로 많이 갖춰진 것 같아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또 디자인만큼 기아가 내세우는 게 상품성 되게 우수하다고 하는데 이걸 토대로 이제 실용적으로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매력 어필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 구성이 어떤지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순서는 EV4의 특징 진짜 짧게 제가 2개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기본 트림을 비교를 할 텐데 같이 좀 놓고 봐야 될 비교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 차를 뽑아봤고, 그 다음에 EV4의 트림별 차이점도 한번 살펴보고 추천 트림과 옵션 조합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쿠키도 살짝 준비해봤는데 이거는 진짜 가볍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특징 제가 이제 2가지로 좀 줄여봤는데, 첫 번째는 현대차 그룹의 넘버원입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 효율. 스탠다드 모델은 최대 382km까지. 근데 이것도 되게 멀리 가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롱레인지 모델이 533,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중에 가장 길다고 합니다. 둘 다 이제 복합 전비 5.8kWh로 기아가 선보인 전기차 중에 가장 훌륭한 수치라고 합니다. 4세대 배터리, 셀당 에너지 밀도가 더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리터당 618W시에서 670으로. 롱레인지는 이제 충전할 때 10에서 80%까지 약 31분? 그 용량이 크니까 좀 오래 걸리긴 한다, 그죠?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스탠다드는 그래서 29분. 29분. 네, 이거는 아무튼 급속 충전을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저항 개수가 0.23으로 동급 최고 수준의 공력 성능을 달성했던 EV3보다 낮습니다. EV3가 0.27. 근데 생김새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EV3는 조금 해치백 형태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페이스, 실내 공간입니다. 주행 거리가 늘어난 만큼 엔터테인먼트도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인테리어 모드라고 해서 기아 브랜드 최초인데 간단한 조작으로 시트 포지션이랑 조명 바퀴를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아 커넥트 스토어 스트리밍 프리미엄 서비스, 이건 가입을 해야겠죠. 게임, 노래방 이거 다 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 테마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KBO, 한국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조금 눈길에 가실 수도 있는데, 구단별 특징과 마스코트를 활용해서 이제 클러스터랑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테마에 적용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짧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트림 비교를 해볼 텐데,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 뭐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없는 거예요. 처음 나온 전동화 세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택지에 두고 같이 고민해볼 차를 떠올려 보니까 먼저 나와서 좀 선풍성 인기를 끌었던 기아 EV3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근데 가격은 EV4가 아직 친환경차 세제 혜택 전 가격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유추만 할 뿐이죠. 근데 개별 소비세 3.5% 기준이고, 이제 보조금을 받는 다음에 이제 기아 측에서는 스탠다드 모델이 3,400만 원, 롱레인지 모델이 3,800만 원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좀 곧 나올 테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 길이, 너비, 높이를 보면은 EV4가 430mm 더 길고 10mm 더 넓고 80mm 더 낮습니다. 휠베이스 차이는 140mm. 두 차 모두 배터리 용량에 따라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모델로 구분이 됩니다. 최고 출력, 최대 토크 이거 다르지 않고요. 에너지 소비 효율과 주행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V4가 훨씬 더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요. 누군가에게는 되게 쓸모없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EV3에는 실외 V2의 커넥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없어도 막 신경 쓰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또 아웃도어 하시는 분들에게 또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안전, 지능형, 안전기술 보겠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구성이 다르지 않다.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저 에어백 숫자가 9개 다 들어가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탑앤고 당연히 되고요. 차로 의지 보조 2 되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들어가고,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다 기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편의성을 높여주는 기능들은 다 빠져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것만 봐도 옵션을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외관과 실내, 여기서는 좀 차이가 나는데 EV4는 프론트 리어 LED 턴 시그널 램프, 방향 지시등이 앞뒤로 다 LED라는 건데 EV3에서는 앞에만. 그 다음에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이 EV4는 1열과 2열 전부 다 되거든요. 근데 EV3는 차의 형태 때문인데 뒤 2열은 이제 적용이 안 되고요. 1열에만 이제 적용이 되어 있다는 그 차이가 있고,
이중 접합 유리도 EV4는 앞유리, 그다음에 1열 사이드 다 되는데 EV3는 앞에 윈드실드만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루프 스포일러는 생김새 때문에 나는 차이니까 듀얼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는 이제 인테리어 컬러 선택이 조금 다른데 EV4는 블랙이나 브라운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고 EV3는 미디움 그레이나 네이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말고는 소프트세지, 크래시 패드, 도어 암레스트, 인조 가죽 감싸기 이런 것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 프론트 트렁크는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EV3에만 있습니다. 왜 EV4는 없지? 앞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는 EV3는 2열이 6대4 폴딩이 되거든요. 2열에 센터 암레스트도 있고 근데 EV4는 이게 안 돼요. 올라가야 돼요, 하나 더. 그리고 EV4에는 다이내믹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해서 주행 속도에 따라서 이제 밝기가 좀 달라지는 게 이게 또 어스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트림별로 급 나누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뭐 괜히 신경 사납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이제 편의 EV4에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100W C타입 USB 단자를 빼면 딱히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EV3에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컨비니언스 옵션을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 근데 EV3에는 100W C타입 USB 단자는 여전히 없습니다. 편의에서 하나 더만 말씀드리면은 그 EV4에 스마트 트렁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전동 트렁크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냥 열리기만 하고 열리는 게 자동이지만 닫히는 건 손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 뭔지 알아요. 스프링 그 장력 같은 느낌으로 턱턱 열리는 네. 거. 그래서 전동 트렁크가 아니라는 거 반쪽짜리 옵션이지만 네. 그래도 차이라고 하면 차이겠습니다. 근데 두 차 모두 이제 컨비니언스 옵션을 추가하면은 전동 트렁크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좀 넣어주라 좀.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는 구성은 뭐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품목도 한번 보겠는데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은 총 10개입니다. 기본 트림에서요. 와이드 선루프와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스타일이랑 모니터링을 추가했을 때만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와이드 선루프 하고 싶다? 스타일 넣고 그 다음에 고를 수 있는 거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모니터링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74만원 스몰 큐브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제 생각에 이건 꼭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디테일을 따지시는 분은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네. 근데 꼭 필요한 옵션으로는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아무튼 다이내믹 웰컴 에스코트 라이트랑 이렇게 좀 바뀌는 게 있고요. 컴포트는 필요하죠.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좀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고려해볼 만한 옵션인 것 같고요. 기아 디지털 키2 스마트 파워 트렁크 여기 나오네. 그 다음에 동승석, 뒷좌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 컨비니언스에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에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우측방 모니터, 리모트 360도 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드라이브 아이즈를 추가를 하면 이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적용 범위가 좀 더 늘어나는 거죠. 이런 거랑 차로 변경 보조해주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그 다음에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등, 안전 하차 보조, 전자식 차일드락, 운전 전방 주시 경고 카메라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EV3 드라이브 와이즈에는 없는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유틸리티는 일단은 실내 V2의 콘센트와 실외 V2의 커넥터 같이 들어가고요. 기본 트림에서는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는 안 됩니다. 막혀 있습니다. EV3도 이제 색깔, 이제 외관 컬러를 제외하고는 총 9개고요. 또 스타일을 선택해야 와이드 선루프 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은 좀 비싸요. EV4보다 20만원. 근데 더해지는 게 그만큼 많아서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LED 턴 시그널 램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들어가고 뭐 블랙 하이그로시 서라운드 몰딩 루프렉도 들어가고요. 컴포트도 조금 더 비싼데 뭐 이제 크리스패드랑 도어 암레스트에 패브릭 감싸주고 운전석 파워 시트, 1열 통풍 시트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요. 드라이브 와이즈도 이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훨씬 더 적용 범위가 늘어나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안전 하차 경고, 보조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대놓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외관과 실내 그리고 편의 품목에선 소소하게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이게 너무 좋다, 저게 더 좋다라고 말할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패키지 옵션도 구성에 따른 좀 가격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체로 비슷해 보이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EV4의 트림별 차이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어스 개소세 3.5% 기준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가격은 세제 혜택 적용 전 가격이라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에어에서 어스의 가격 차이는 477만원. 근데 이제 실제 가격 차이는 121만원으로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스타일, 컴포트, 컨비니언스, 모니터링이 기본이 적용되거든요.
이것만 해도 356만 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가 좀 줄어들고요. 안전에서는 측방 주차 거리 경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외관에서 정말 중요한 블랙 하이그로시 서라운드 몰딩이 들어갑니다. 앞뒤로도 뭐 바뀌는 게 좀 있고요. 실내에서는 이제 그레이 인테리어 선택 가능.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레이.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내믹 앰비언트 라이트, 그다음에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 회전형 암레스트 포함. 저 이거 좀 신박하게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앞으로 뺐다가 이렇게 뒤로 하면은 뒷좌석에도 이제 테이블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시트도 이제 1열에 릴렉션 컴포트 시트, 동승석의 워크인 디바이스, 2열의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죠. 이제 2열의 6대4 폴딩 시트,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후석 승객 알림은 뒤에 문이 열리거나 아니면 승객 감지 센서를 통해서 클러스터에서 알림, 트림별로 좀 다릅니다 이게. 아 그래요? 센서 타입이 아닌 경우에는 도어가 열려야겠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테리어 모드, 휴식, 감상 모드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 품목에서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64만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은 메탈 재질의 스피커 그릴이 적용된다는 거, 그것도 차이점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437만 원을 더 내면 이제 롱레인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롱레인지 에어에서 롱레인지 어스로 갈 때는 475만 원의 차이가 나요. 2만 원 차이니까 고민하실 때 이제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스에서 GT 라인 114만 원 차이고요. 실제 가격 차이는 뭐 65만 원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19인치 휠 타이어가 기본 적용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잘 아시겠지만 기아의 GT 라인이라는 게 사실 사치 등급 아닌가요? 저는 디자인적 차별화로 뭔가 남들과는 다른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전기차 전문가께서는 이건 사치라고 잘 아시겠지만 전용 디자인이 적용된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인치 타이어는 협력사 공급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브랜드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예,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에서 좀 달라지는 걸 말씀을 드리면, 헤드라이닝이 블랙 컬러, GT 라인 아닌 거는 이제 그레이 색상이거든요.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 블랙이 이쁘긴 해요. 선택 품목은 똑같습니다, 어스랑.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스 롱레인지에서 GT라인 롱레인지로 갈 때는 115만 원이란 차이가 난다는 거. 가격 차이는 위에 스탠다드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추천 트림과 옵션 조합. 요즘 하는 차마다 이걸 왜 굳이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기본 트림들이 구성이 꽉꽉 채워져서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이것도 가볍게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GT 라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치니까 디자인적 변화니까 좀 상위 트림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해서 에어와 어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어가 기본 트림이긴 하지만 빈 깡통처럼 보이지는 않다, 조금의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컴포트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그래서 에어 트림에서 컴포트만 하나 넣고 타셔도 불편함은 좀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개인적인 선호도나 취향을 좀 반영을 한다면 컨비니언스, 빌트인 캠 2 플러스, 모니터링 정도 중에서 뭐 한두 개 더 고를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정말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스타일이나 19인치 휠 타이어를 추가를 하시겠지만, 저는 17인치 휠도 디자인이 굉장히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어스 트림에서는 정말 다른 거 추가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한다면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아니면 빌트인 캠 2 플러스 정도. 그래서 제 픽은 이겁니다. 어스에 하만카돈만 넣어도 진짜 괜찮겠다, 만족하면서 타겠다라는 건데, 조금 뭐 그렇게까지 이 차를 뭐 그렇게까지 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에어에서 컴포트 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쿠키. 이거는 사실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뒷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뒷북이면 어때? 네, 왜?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네. 그래서 EV4 준준형급이다 보니까 역시 아반떼가 있잖아요. 근데 아반떼도 이제 파워트레인이 다양하긴 하죠. 하이브리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오닉 9과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비교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전기차랑 하이브리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해요. EV4가 더 비싸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고민해볼 만한, 서로 조금 견뎌볼 만한 가격대라고 한다면은 그 지점이 어디냐면 에어 스탠다드랑 아반떼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입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옵션 구성을 봤을 때 이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좀 엇비슷해 보인다라는 지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볼 텐데요. 뭐 길이, 너비, 높이, 휠베이스, 사실 이거는 좀 의미가 없긴 하죠. 그냥 출력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기차가 훨씬 더 낫죠.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 효율. 근데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21.1이면 진짜 대단한 연비긴 한데, 이것도 참. 일단은 안전, 지능형 안전 기술 보면 일단 에어백 숫자부터 하나 달라집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진행형 안전기술 이제 숫자가 네. 달라지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EV4에서는 또 드라이브 와이즈를 더하면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고요. 아마 아반떼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에는 또 더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없을 거예요. 이미 최상위 트림이다 보니까 들어갈 건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더해지는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관과 실내 여기서도 이제 휠 크기가 일단은 있고요. 뭐 이중 접합 차음률이 적용 범위도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이게 생김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워크 어웨이 락이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내에서는 이제 좀 진짜 요즘 차랑 좀 옛날 차 느낌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 인포 공조 통합형 이거 진짜 최신이잖아요. 아반떼는 이제 한 세대 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편의 면에서는 인스퍼레이션답게 1열에 열선 통풍 다 들어가고 또 시트도 천연 가죽으로 들어가고요. 전동 시트랑 2열 열선, 2열 6대4 폴딩도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편의 인포테인먼트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에는 이제 디지털 키 2 터치긴 하지만 이거 들어가 있고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그 다음에 후측방 모니터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들어가 있습니다. 인포도 차이가 납니다. 내비게이션의 인치 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아 AI 어시스턴트가 EV4에는 들어가 있지만 아반떼는 빠져 있고 대신 아반떼에는 이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선택 품목은 이제 당연히 기본 트림이니까 더 할 게 많지만 아반떼에서는 그렇게 더 할 건 많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이제 빌트인 캠이 2도 아니고 그냥 첫 번째 소리 녹음 안 되는 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17인치 알로이 휠로 올리는 게 이제 30만 원, 썬루프는 45만 원 이 정도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정말 집밥 있고 아니면 회사밥 있으면은 저는 진짜 전기차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를 좀 아예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둘 중에 꼭 누가 더 뭐가 더 좋다 안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저 거기에서 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웠던 쿠키입니다. 아 오늘도 노잼이었나요? 아니 노잼 아니었어. 노잼이면 어때? 우리 정보 주려고 만든 콘텐츠인데. 아 저는 네. 괜찮아요. 노잼이란 소리 들어도 네. 괜찮아요. 이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 진짜? 네. 뭐 혹시나 뭐 나 이렇게 샀다. 나 이렇게 샀다 네. 좋더라고요. 그게 저는 제일 좀 나 좋더라고요. 뿌듯하더라고. 우리 추천이랑 상관없는 사지긴 네. 했지만. 아 그리고 제가 예전 댓글을 좀 보니까 보통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 트림에서 중간 트림에다가 막 옵션 다 때려 박아서 네. 사는 것도 저는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중간 트림에 다 넣어서 사면 뭐 어때?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아니에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 없습니다. 맞아요. 네, 원하시는 대로. 나라면 그냥 이거는 저라면 이렇게 사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관심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